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또 돌아왔습니다. 네. 네. 저희 둘이죠. 또 저희 네. 둘의 조합인데요. 인사 먼저 할까요? 할까요? 네. 네.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AMPN 글로벌 컨설팅 본부 4팀의 서정현 대리라고 합니다. 네, 같은 팀 이제 4팀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자, 오늘은 네. 저희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오늘 검색 광고 그 중에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언제 해야 해다. 언제 이걸 하면 좋을까? 이게 뭘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네. 일단은 질문 같은 것들은 진행하시면서 그냥 아무데나 질문 환영. 언제나 환영. 네. always. 네, 질문 언제나 환영하니까 이 브랜드 검색 광고 주제가 아니더라도 아무 주제 괜찮으니까 맞아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라이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천천히,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시청자분들 오시면 또 질문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네네. 그러면서 좀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설명 아니면 또 네네. 부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뭐 컨설팅, 간단한 컨설팅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걸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검색 광고. 자, 브랜드 검색 광고가 뭘까?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보통 네이버나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 이런 포털에서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그러니까 문구라던가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최상단에 고정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되고 다음도 브랜드 검색 광고 있거든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최상단 고정 노출을 시킴으로써 이제 예를 들면 문구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신제품이 있을 수 있죠. 사진이라든지 뭐 신제품도 괜찮고 네.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너무 많이 페이스북, 넣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것들, 있는. 그쵸. 스마트 스토어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랜딩시키고 할 수 있고 노출시키고 할 수 있는 게 브랜드 검색 광고다. 그런데 브랜드 검색 광고 말고 우리가 저번에 혹시 하셨던 주제를 기억하시려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SEO 설정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SEO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오가닉 이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냥 광고 지면이 아닌 오가닉 노출이 지면이 되는데 근데 굳이 이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게 좀 상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가닉 지면이 괜찮으면은 그냥 오가닉 지면 두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오가닉 지면을 그대로 놔두는 업종들이 있어요. 오가닉 지면이 주로 괜찮다보다 오가닉 노출만을 하는 업종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공사 같은 뭐라 해야 될까? 제주항공 뭐 이런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런 업종의 특징은 뭐냐면 항공사를 보통 예약을 할 때 항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약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스카이스캐너라든지 하여튼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예약을 하는 것도 예약을 하는 거겠지만 예약보다는 뭔가 고객센터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뭔지 확인하고 싶을 때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전환 발생의 경우의 수보다 다른 액션이 더 많을 때 오가닉 지면을 노출시키면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보통 하진 않아요. 그죠.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도 그 타사의 이미지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이미지도 어느 정도 보여주기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자사의 일단 쿼리 수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쿼리 수 그러니까
이거 검색수라고 그죠. 쿼리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검색수예요. 검색량. 그 브랜드에 대한 검색수를 말하는데 그죠. 이런 대형 업체면 업체일수록 쿼리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 검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브랜드 검색 광고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특히 항공사면 그러면은 전원 발생의 경우 수가 다른 액션보다 훨씬 낮은데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월에 몇백씩 브랜드 검색 광고를 위해서 계속 태워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항공사, 그러니까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원 발생은 크게 나지 않고 뭔가 다른 액션이 많으면서 오가닉 지면이 충분히 노출이 될 때는 브랜드 그죠. 검색 안 해도 돼요. 근데 그죠. 저희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왜 해야 하는데? 라고 이제 물으실 거야. 브랜드 검색 광고를 왜 해야 된대?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브랜드의 검색어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 상호명, 브랜드명, 관련 키워드들. 관련 키워드는 아니에요. 관련 키워드 아니고 제품명. 그죠. 예를 들면 나이키라고 가정을 할게요. 나이키면은 나이키, 그 다음에 나이키의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에어조던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덩크로우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제품명, 브랜드명 이런 것들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해당 검색어에서 최상단 고정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최상단 고정 노출. 그냥 어떤 예를 들면은 그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뭐가 엄청 많겠죠. 그죠. 뭐 블로그도 결과가 있겠고 아니면 뭐 쇼핑 검색 결과도 있고 파워링크도 있겠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최상단 고정 노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이제 업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서 우리 브랜드 직영물 아니면 우리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파워링크를 넘어선단 말이죠. 자꾸 침범한단 말이에요. 경쟁사들이. 그죠.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업체예요. 근데 A라는 업체가 점점 커지다 보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들이 묻히기 파워링크의 쇼핑 검색 광고에 점점 침범하기 시작해요. 내 업체랑 왜냐하면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잠재 고객의 규모가 겹친다는 소리예요. 그죠. 겹치다 보니까 A 업체를 통해서 들어왔어도 B 업체, C 업체를 한번 노출시킬 수만 있다면 핵심적인 잠재 고객들을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A라는 업체를 통해서 A라는 업체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이 A라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탈을 최소화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탈률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최소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정 노출되지, 이미지 보여주지, 아니면 브랜드가 얘기하는 뭔가 문구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한눈에 최상단에 고정 노출되니까 이런 이탈률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보여지니까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를 올려주는 역할도 해요. 상승. 실제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스메틱 업종 중에서도 그 검색어 자체가 혼용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브랜드가 일단 저희 업체가 그 혼용되는 브랜드 다른 업체보다 어느 정도의 쿼리량이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좀 저희도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쪽에서 먼저 브랜드 검색 광고를 먹어버리면 저희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그 제품명으로 할 수 있는 저희 자사명으로 할 수 있는 네네.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를 들어 그 업체들을 타고 검색을 치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브랜드 검색 광고 최상단 노출되어 있는 그 제품이랑 그 네. 홈페이지의 자사명을 보면은 어느 정도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저희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해놨거든요. 얘기를 이제 정현 마케터님이 네. 되게 잘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혼용어에 대한 얘기가 방금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혼용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브랜드 검색,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랑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명사랑 겹쳐버리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에펠탑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면 만들었어요. 근데 에펠탑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고 예를 들면 제가 화장품이라고 해서 팔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에펠탑이라는 코스메틱 화장품 업체를 만들었어요. 브랜드 개설. 그래서 만들어서 이런 화장품들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검색 광고래. 이런 검색 지면에서 저희가 신생업체로 만든 에펠탑이라는 브랜드의 검색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훨씬 프랑스 파리가 많죠. 훨씬 많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검색 지면에서 이런 저희가 신생업체보다도 훨씬 기존 명사 아니면 기존 지명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많을 경우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명을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이런 검색 지면의 대부분이 우리 브랜드 제품을 뭐 알린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후기를 해봤다든지 뭐 그런 식의 관련된 검색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아까 제가 에펠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죠. 네. 에펠탑은 일단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건 무조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건축물을 그죠. 얘기하는 너무 거예요. 유명한 그런 단어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지명이 브랜드 검색 광고보다 뭔가 인지도가 더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막 나이키라고 쳐볼게요. 나이키인데 이 지명이 나이키란 곳이 있어요. 이게 지명 나이키. 어느 지역 이름이 나이키래요. 아니면 나이키 시라고 할까요? 저희 나라 치고 나이키 시, 나이키 군, 뭐 하여튼 나이키 특별시, 광역시라고 할게요. 나이키 광역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이키를 검색했을 때 나이키 지명도 어느 정도 뜨기야 하겠지만 일단은 지명을 뭐 그래서 여행을 갔다 네. 뭐 이런 식의 후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나이키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명사의 인지도가 훨씬 많을 경우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기존 명사를 훨씬 웃돌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영어일 때 최상단 고정 노출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좀 페널티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는 노출수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혼영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노출수가 올라가게 돼서 브랜드 검색 광고 단가가 올라가지는 단점도 있기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혼용어일 때는 최상단 고정 노출되면 일단 무조건 좋겠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혼용어가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지명에 대한 거랑 이제 제품에 대한 홈페이지랑 이런 게 뒤죽박죽 섞여 있다 보는 거랑 그냥 아예 최상단 고정 노출 딱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검색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탈률 자체는 최선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도도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메타나 아니면 구글이나 어느 광고에서 일단 보긴 했어요. 보긴 해가지고 저 브랜드 괜찮나 싶어가지고 네이버에 쳐봤어요. 네이버에 쳐봤는데 브랜드 검색 광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도 있고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면 신뢰감도 있고 모델도 뭐 잘생긴 사람이 이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괜찮나 보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뭔가 구매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간접 전환에 대한 것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검색 광고는 타 광고에서 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이 이제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되게 노출시켰어요.
그러면 그거를 노출시켰을 때 그 배너를 직접적으로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게 하겠지만 네. 그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가지고 간접 전환으로 찍히는 곳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런 배너 광고를 클릭해서 유입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브랜드가 궁금해서 어떤 브랜드인지 맞아요.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블로그 후기 같은 것도 굉장히 보는 사람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진짜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 활용한 거예요. 이게 점점 신생 업체에서 점점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제 다매체를 활용하시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는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흔하게 하시는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만 하셨다가 예를 들면 이제 메타도 하고 구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를 그때 딱 박아 놓았을 때는 딱 다른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시게 되면 그냥 클릭률이나 전환율이 그냥 너무 달라요. 보통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에서 클릭률이라고 부르는 이제 네. CTR이 3%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잘 나왔네. 진짜 잘 나왔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찍었어? 파워링크는 실질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진짜 힘들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키워드 하나에 3% 나오고 이건 되게 쉬워요. 그건 근데 좋다. 되게 쉬운데 전체적일 전체적인 때 3%라는 거는 네.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 아무리 검색 광고가 사용자의 니즈가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하지만 3%를 찍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죠. 경쟁업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경쟁업체도 너무 많고 그 중에서 우리는 가격도 비딩해야 돼. 그죠. 상품 상세 페이지도 비딩해야 그죠. 돼. 컨디션도 좋아야 돼. 뭐 상품에 대한 퀄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어쨌든 다른 업체랑 비딩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 검색 광고는 노출되는 키워드가 그냥 아무 예를 들면 제가 화장품 업체로 가면은 예를 들면 스킨, 로션 이런 키워드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죠. 뭐뭐뭐 예를 들면 뭐뭐뭐 브랜드 스킨 땡땡땡 로션 뭐 이런 식으로 팬네임처럼 예를 들면 나이키 조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브랜드에 대해서 이용자가 인지를 이미 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이미 하고 있고 니즈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 플러스 최상단 고정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 검색 광고는 CTR, CVR이라고 부르는 이런 전환율까지도 그냥 넘사벽이에요. 엄청나게 높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클릭률을 좀 먼저 보게 되는데 전환율도 무조건 많이 그죠. 따지게 되지만 클릭률이 40%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브랜드 검색 광고 망한 거예요. 맞죠. 진짜요. 아까 3%가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전 클릭률이 40%가 나왔으면은 망한 거예요. 어디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이미 인지하고 그 브랜드에 대한 니즈도 충분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브랜드 검색 광고 최상단 고정 노출되는 그거를 클릭하는 것 자체가 10명 중에 4명밖에 클릭을 안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있는 거죠. 그죠. 세팅에 문제가 있든 그죠. 가격이 뭔가 문제가 있든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채널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 브랜드 검색 광고가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서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이죠. 그죠. 이거는 네 그죠. 데이터를 한 번만 봐도 그냥 알아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예를 들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신규 업체들이 과연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라는 네. 말이 진짜 저 엄청 많이 듣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를 것 같긴 한데 상민 마케터는 어떤 식으로 좀 대하는지.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설명하면서 네네. 클릭률과 전환율이 넘사벽이니까 이거를 좀 하시라. 그런데
신생업체의 경우에는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브랜드 검색 광고는 월간 고정 계약 비용이 들어요. 월간 고정 계약 비용이 들게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네이버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이버 왜냐면- 기준으로 하는 네, 게 가장 편하겠죠. 네이버 기준. 네이버 기준으로 네이버는 쿼리 수, 예를 들면 PC랑 모바일이면 PC 모바일 한 곳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PC 모바일에서 쿼리 수 8,000 이하는 이제 PC에서 50만 원. 여기서 부가세 10% 붙어서 55만 원이 들게 되고, 이거는 이제 PC 라이트형이거든요. 라이트형 기준인데 보통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프리미엄형도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근데 프리미엄보다는 라이트형을 많이 하시긴 하죠.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 검색 광고 중에 하나고. 뭔가 브랜드에 대한 거를 소구점이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좀 잘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은 프리미엄형으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PC에서 라이트형을 많이 하시게 돼요. 왜냐면 라이트형도 메인 이미지 하나에 서브링크 이미지 3개를 포함해서 충분히 많이 노출되니까 실제로 많이 굳이 막 프리미엄형까지 저도 권장을 안 드리긴 하는데 네. 라이트형 같은 부분에서도 뭐 광고주분들께서 프리미엄형 프리미엄형 2개 있는데 프리미엄형이 조금 더 뭔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영상도 넣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형으로도 충분히 저희 소비자들, 우리 잠재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이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광고주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낮은 가격으로 높은 전환을 맞자라는 게 저희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라이트형으로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가성비라는 그죠. 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적은 비용을 써가지고 최대한의 전환을 일으켜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대행사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얘기를 하게 되지만 어쨌든 가성비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우리가 돈을 얼마 써서 얼마만큼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굳이 프리미엄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라이트형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요런 라이트형은 네. 한 달 기준, 30일 기준으로 일단 이거 먼저 얘기를 드린 다음에 다혜님 질문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준 얼마였죠? 30일 기준이 이제 네. 55만 원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다혜님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라이트형과 프리미엄 보통은 그냥 라이트형이 제일 괜찮아요. 제일 괜찮고 그냥 가성비가 제일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가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그죠. 최상단의 고정 노출을 해서 그죠. 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최상단의 고정 노출시켜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솔직히 목적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상단의 고정 노출시킬 수만 있으면은 이미 상관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미 반은 성공한 거죠. 그냥. 이탈률, 그죠. 신뢰도 요런 것들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프리미엄 안 하셔도 괜찮다. 왜냐면 단가 차이도 충분히 맞죠.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이트형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이게 PC 기준의 라이트형이고 모바일 기준에는 라이트형 중에 썸네일형이라고 있어요. 모바일도 제일 라이트형은 50만 원짜리가 하나 있긴 해요. 라이트형. 라이트형. 근데 요것보다는 이 중에서 썸네일형이란 게 있어요. 요거는 7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77만 원 정도 되는데 요 썸네일형만 해도 충분해요. 썸네일형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요런 서브링크를 통해서 사진 3개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메인 이미지 하나에 서브링크 사진 3개까지 해서 총 4개가 보여지는데 이게 라이트형이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형으로 하게 되면 서브링크 사진 3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요것만 그러면 이제 PC랑 모바일을 2개 다 한다고 가정하면은 12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은 132만 원만 하시면은 충분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신생업체 얘기하셨죠. 그죠. 어쨌든 신생업체고 아니 모든 광고를 통틀어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광고비를 써서 광고비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32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썼을 때 그 132만 원보다 매출이 더 높을 경우에 기대값이 더 높을 경우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시면 좋다. 근데 굳이 PC 모바일 안 하더라도 보통 모바일이 검색량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 77만 원, 7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77만 원이죠. 그죠. 이런 썸네일형을 했을 때 모바일에 77만 원 정도의 매출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검색수 월간 검색수 말씀하시는 거죠? 월간 어차피 브랜드 검색 광고는 네. 월간 기준이니까 월간 검색수 그러니까 30일 기준 지난 30일 기준 이 검색수가 얼마나 되냐를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PC랑 모바일 이렇게 따로 나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네. 다혜님께서 검색량이 500회 정도 그냥 브랜드 검색량이 500회 정도인데 브랜드 검색량에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 500회가 PC 모바일을 합쳐서 500회인지 아니면 모바일만 아니면 PC만 따로따로 500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은 보통 한 1000회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브랜드 검색수. 이게 브랜드 검색수인데 예를 들면은 8,000이 이거는 노출 기준입니다. 클릭 기준이 아니라 노출 기준. 그래서 클릭당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노출당 월간 계약을 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클릭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혜님이 말씀 주신 게 500회 정도인데 브랜드 검색이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브랜드 검색 수는 500회인데 실질적인 클릭 수에서도 좀 전 나뉠 것 같기는 해요. 클릭 수가 얼마 정도가 그쵸. 되는지 클릭 수가 얼마 정도인지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000회 정도가 나오면은 77만 원 그 이상으로 아웃퍼스 얻을 수 있어요. 조금 좀 타이트하게 본다 하면은 한 800회 정도만 나와도 77만 원 그 이상 한 100만 원 정도는 전환이 충분히 나오게 돼요. 이거는 커머스 기준이에요. 그렇죠. 뭐 DB도 당연히 충분히 DB 단가를 고려했을 때 그 브랜드 검색 광고가 충분히 효율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800회예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아도 괜찮아요. 애초에 모바일 검색량이 PC에 비해서 보통 한 3배 정도 많게 돼요. 실제로 네이버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PC보다는 모바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바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근데 PC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전환 자체가 조금은 더 모바일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서는 500회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상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하는 게 모바일보다는 PC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의 전환율이 높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네, 저도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바일이 실제로 노출 수는 굉장히 많지만 전환은 저희 쪽에서도 PC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진짜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이 경험상 느껴보니까 PC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전환이 놓칠 수가 없다. 맞아요. 네. PC 수가 없다. 다른 분들은 PC는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브랜드 검색 광고 PC로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검색량만 충분히 나오면은 당연하게 그럼요. 당연하게 하면 좋죠. 놓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이 PC에서의 전환율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도 무조건적으로 모바일 PC 웬만하면 2개 다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도 나중에 추후에 있어서도 이득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과 PC가 검색량이 요 정도만 되어도 충분해요. 근데 요 검색량을 따지실 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당장 그냥 상호명만 눌렀을 때 검색량 이 검색량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키워드 도구에서 브랜드 검색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나이키라고 하면은 나이키만 딱 쳐왔을 때 관련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나이키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뿐만 아니라 나이키를 아예 그 기준을 얘기해 드릴게요. 나이키가 뭐죠? 브랜드명이죠. 네. 그러니까 브랜드명, 상품명, 상호명. 예를 들면 브랜드랑 상호명이 다를 경우에도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브랜드명, 상품명, 상호명 요런 아니면 요것들을 조합. 예를 들면은 나이키 브랜드죠. 네. 에어조던
제품이죠. 나이키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명이죠. 그러면은 나이키 에어 조던이란 말도 브랜드 검색 광고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혼용어, 조합 단어일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30개까지. 방금 딱 제가 3일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몇 개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하려 했는데 딱 3일 바로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 다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행사의 브랜드 검색 대행을 맡게 되면은 뭐가 좋은가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대행비가 안 들어요. 일단 네이버니까 저희가 그죠. 공식 대행사라고 치면은 대행비가 안 들겠죠. 공식 대행사 기준이라고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대행도 뭐 공식 대행사에 대행 걸어놓으면 뭐 어쨌든 대행사 자체를 하게 되면 네이버 기준에는 대행비가 안 들고 카카오도 안 들어요. 여기 대행비가 안 든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브랜드의 특장점,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을 쫙 집어줘서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등록을 하는 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대표님들께서 보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마케터들이 네. 조금 더 그 제품에 대한 소고점이라든가 후킹 포인트를 조금 잘 잡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USP라고 할까요? USP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하여튼 브랜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 네. 스토리도 괜찮아. 네. 스토리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훨씬 더 잘 풀어낼 수 있어요. 네네, 그죠.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요런 것들을 일단은 잘 풀어내서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일 때 좀 더 잘 보이게끔 설정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아까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매만 남자님 질문 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키워드가 아까 30개까지 한 계약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자동 발굴인가요? 수동 발굴인가요? 당연히 수동 발굴. 수동 발굴이죠. 네.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검색, 아까 예를 들면은 상호명, 브랜드명은 당연히 등록해야 되는 거지만 아까 얘기한 게 조합, 키워드 혼용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렇죠. 고민, 그 키워드에 대한 고민, 어떤 이 핵심 키워드. 그 대표님들께서 착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 제품이랑 저희 자사명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 이 키워드 넣고 싶어요 라고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네. 검수를 통해서 검수 반려가 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이 핵심 키워드 중에서는 반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검색 지면에 대한 점유가 확인이 안 돼서 네이버 측에서 반려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아까 반려 이런 것들 소재 뭐 예를 들면 키워드 등 반려 체크 요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대행사를 이용하고 쓰셔서 브랜드 검색 전문 하시면 마케터들한테 되게 괜찮죠. 네, 전문 마케터들이 직접적으로 핵심 키워드 같은 걸 추출해내고 대표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키워드를 활용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따로 저희는 얘기해 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가는 그런 게 좀 장점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브랜드 검색 광고를 대행사에 굳이 맡기면 뭐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네. 파워링크랑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라는 질문은 이건 좀 케바케일 것 같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네네. 질문이랑 중복돼요. 맞아요. 키워드 검색 수가 얼마나 그죠. 되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진짜 케바케죠. 왜냐면은 키워드 검색 수가 뭐 이런 키워드 아까 30개를 합쳐서 한 5천이 돼요. 모바일에서. 아까 제가 한 800만 나와도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온다고 했죠. 네네. 5천이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는 거 진짜 예를 많이 들면은 키워드 쿼리 수가 15,000이다. 이러면은 이게 8천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부감 단가 자체가 비싸지잖아요, 일단. 15,000이다라고 가정을 했다 치면은 파워링크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키워드 검색 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은 브랜드를 이미 인지하고 들어오는 상태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경쟁사들이 점유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파워링크 침투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A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파워링크 1등을 입찰했어요. 제 자사면 키워드를 통해서. 네. 근데 이 자사면 키워드를 하더라도 이제 업체가 점점 커지다 보면 경쟁사들이 끼어요. 제일 심한 게 이런 오픈 마켓들, 그렇죠? 쿠팡, 11번가, GS샵, G마켓 위메프 뭐 네, 이런 애들이 막 엄청나게 끼고 벤더사들을 만약에 쓰시게 되면 이런 벤더사들도 뭐 예를 들면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애들도 이제 끼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하는 건 정작 이 제품을 판매한 건 우리인데 그죠.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제품을 다른 데서 막 사. 우리 맞아요. 자사몰이 아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이랑 입찰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자사면 키워드를 70원, 100원이면 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그 비용들이 200원, 올라가서 300원. 1,000원에 하더라도 1등이 노출이 안 돼요. 그죠, 그죠. 2,000원에 놔둬도 1등 입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다 보면 파워링크 효율을 따져봤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가 더 좋은 특이점이 오게 돼요. 그죠. 이게 쿼리 수에 따라서 이게 쿼리 수 기준이에요. 그죠. 쿼리 수에 따라서 파워링크 효율, 그러니까 자사면 키워드 기준이요. 자사면 키워드 기준 파워링크 효율보다 부검 효율이 더 높게 되는 어느 특이점이 존재를 하게 돼요. 맞아. 그 발생 맞아요. 시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차사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맞아요. 그 시점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파워링크 효율보다는 부검이 나았다라고 생각하시게 맞아요. 될 기준이 있을 텐데 그때 넘어가시는 것도 좋긴 네. 하죠. 매 맞는 남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전환율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같은 파워링크 효율보다 브랜드 검색 광고 효율이 좋은 시점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탈률이 낮아진다. 이탈률이 낮아진다는 소리는 같은 노출수를 가지더라도 브랜드 검색 광고가 클릭수 전환율이 훨씬 많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제 같은 비용으로 따져봤어요. 예를 들면 파워링크 자사면 키워드를 운영하는 것과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이 비용이 동일했어요. 1등 입찰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이게 동일하면은 당연히 브랜드 검색 광고가 클릭이나 아니면 전환이 훨씬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브랜드 검색 광고의 효율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부검 자체가 애초에 뭐 클릭한다고 해서 뭐 CPC가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그쵸. 저희가 정해놓은 그 금액대로 계약을 하고 그 금액대만큼 한 달 동안 저희 CPC와 그리고 저희 상단 노출 그리고 이미지적인 소재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의 효율 자체를 비교를 하게 되려면 일단은 같은 노출수가 기준이 아니에요. 파워링크의 노출수가 좀 더 브랜드 검색 광고의 노출수가 좀 더 적더라도 같은 효율을 보이게 돼요. 그 말은 즉슨 어쨌든 이거는 너무 이제 브랜드마다 좀 케바케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보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대충 보면 바로 알아요. 이거는 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일단 브랜드 관련 키워드가 30개지만 파워링크도 파워링크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세부 키워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정말 무한대죠. 한 10만 개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제 그죠. 파워링크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파워링크는 이제 그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환율이 다른 배너 광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워링크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애초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브랜드 아니면 그런 상호명, 그죠. 제품명 뭐 이런 거다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 제품을 검색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유입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뭔가 대표님들도 딱 그 마케팅적인 부분을 시작하실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파워링크라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밤고구마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네이버의 브랜드 권한 요거는 이제 브랜드 패키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살짝 달라요. 브랜드 권한 자체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브랜드 검색 광고는 예를 들면 쇼핑 검색 광고를 했을 때 공식 문구를 단다든지
아니면 카탈로그 요 상품을 묶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 브랜드형 쇼핑 검색 광고라고 있어요.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한 권한이 브랜드 권한이고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는 조금 달라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거 제가 필요한 서류나 이런 거를 설명드릴게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브랜드 권한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 제품 아니면은 문구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서류, 예를 들어서 100% 국내산이라는 이 네이버에서 따지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실제로 이 제품이 100% 국내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해요. 이런 소명 자료, 이런 것들 소명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구들이 홈페이지 내부에 적혀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소명 자료만 있으면은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권한 신청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브랜드 권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청 조건이 되게 높아요. 브랜드 권한의 신청 조건은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따지면은 빅파워도 힘들어요. 빅파워는 뭐냐면 이제 3개월 동안 매출이 4천만 원 이상인 스마트 스토어를 빅파워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접시라는 메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접시라는 걸 키워드 검색했을 때 검색 지면에서 네 건기식에 대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일단은 요거 설명을 하고 갈게요. 네.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요. 이제 브랜드 브랜드 권한 신청은 이제 그 메인 키워드 기준 검색 지면 점유율이 얼마인가를 네이버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이 기준이 너무나도 네이버에 대한 주관적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나이키 이런 거 너무나도 너무 유명한 거겠죠. 근데 신생업체예요. 신생업체인데 신생업체면은 메인 키워드에 대한 점유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얘네들한테 브랜드 권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아요. 이 권한은 매월 2일 이제 파트너 센터,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브랜드 패키지 등록 여기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 빅파워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검색어에 대한 그 메인 키워드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빅파워도 힘들어요. 빅파워도 되기는 하지만 보면은 빅파워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이건 너무나도 네이버 주관적인 거라서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렵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대신에 진입 장벽이 이보다는 훨씬 낮긴 하다. 요런 걸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브랜드 권한 자체는 되게 얻기 좀 힘듭니다. 그죠. 브랜드 권한 자체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ASP님이 아스파인가요? 에스파인가요? 에스파. 에스파 좋아하거든요. 저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까? 에스파 짱. 여담을 혹시 누구 좋아하시는지? 너무 TMI라. 건기식은 네이버 광고 필수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건기식에 대한 네이버 광고 필수인 것과 이제 건기식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일단 먼저 어떤 광고 매체든지 건기식은 건기식만의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든 아니 매체사들마다 정해놓은 규정이든 어쨌든 이 건기식이라는 업종 자체는 규정이 되게 타이트해요. 타이트함.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타 광고에서 건기식을 많이 광고를 하시게 되면 정지를 당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건기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준이 애매해가지고 셀링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면 이게 되게 예민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소화를 돕는 건기식이라고 하지만 광고 자체는 이거 먹으면 무조건 소화된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이거 매체사들마다 이제 이게 너는 광고 안 돼라고 해가지고 정지를 때려. 그죠. 도움을 주는 거지 100%는 그쵸. 아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메인 업체들은 좀 빡세요. 이게 건기식을 하기에 되게 좀 타이트해요. 근데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빠듯하긴 하지만 이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고가 주어진다면 메일이나 이런 걸로 사전 경고가 충분히 주어지고 그거에 대한 소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좋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은 그냥 바로 정지시키고 봐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일단 정지시키고 소명해라. 걔 좀 살짝 걔는 좀 뭐랄까 가차 없어요. 아, 가차 없어요. 진짜 가차 없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정이 일단 어느 정도 타이트하긴 하지만 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건기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비타민을 먹고 싶어요. 오메가3를 먹고 싶어요. 이런 니즈가 일단 있어요. 맞죠. 일단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키워드 검색 이런 걸 좀 많이 하겠죠. 아니면은 뭔가 롤링보드라든지 타임보드라든지 아니면 GFA라든지 그런 네이버 광고 자체가 되게 나름 괜찮아요. 왜냐면은 네이버 광고 굉장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스파니 말씀하신 게 건기식은 네이버 검색 광고 필수인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름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필수적으로 실제로 전환이 굉장히 잘 나오는 매체이기도 하고 이게 좀 포인트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배너 광고만 예를 들면 메타만 아니면 구글만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될까 네이버를 굳이 뺄 만한 이유는 크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예산이 맞아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셀링 포인트가 뭐 예를 들면 상품이 이미지 포장이 좀 별로야. 뭐 하여튼 네. 아니면 뭔가 가격이 되게 높아. 네. 하여튼 아니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네이버에서는 굳이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웬만한 평범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굳이 네이버 광고를 스킵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제가 역으로 묻고 싶어요. 맞아요. 네이버 광고를 왜 필수라고 생각을 안 하실까요? 저도 뭐 저희 광고주분들 뭐 페이스북 같은 걸 하시는데 페이스북 뭐 광고를 돌리실 때도 있어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어떻게 할까요?라고들 또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당연히 같이 해야죠. 왜냐면 페이스북 광고에서 그 클릭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사람은 당연히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 광고를 보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 광고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네요. 예를 들면은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지금 아스파님이 메타 광고나 구글 광고를 만약에 그것만 집행하고 있으시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구매를 하실 때 보통 이용자들은 리뷰 수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게 돼요. 그죠. 근데 리뷰 수를 따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이버 광고 자체는 이 리뷰 수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이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리뷰 이런 것들이 제품의 셀링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치면은 굳이? 그럼 당연하게 네이버 광고를 하시는 게 좋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리뷰도 얼마 없고 그렇다. 근데 뭔가 다른 매체에서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우리 키워드도 어느 정도 있어서 오가닉 매체도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신규 고객을 유입을 빠르게 시켜야 되는 거라 이런 네이버 건기식 키워드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네. 우린 신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타 광고 아니면 네트워크 배너 이런 동영상 광고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브랜드 검색 광고를 박아놔요. 네이버 자체로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서 굉장히 좋은 매체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브랜드 검색 광고만 딱 박아놓고
이제 우리 다른 브랜드를 매체에서.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네.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광고를 아니면 구글 광고, 다른 네. 구글 광고, 메타 광고를 많이 집행하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아까 계속해서 맞아요. 설명하고 진짜 있죠. 똑같은 얘기 반복이긴 한데 반복하였죠. 그 맞아요. 광고 자체를 직접 보고 클릭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번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그 브랜드를 기억했다가 네이버, 구글에 쳐보시고 나서 구입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얘네가 그 어떤 경우- 애들인지. 그 경우에 브랜드 검색 광고가 굉장히 좋은 매체다. 그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확실히 무조건적으로 있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건기식은 제가 저 기준이에요. 저 기준에 네이버 광고는 필수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필수다. 저도 물론 저희 둘의 객관적인 생각이지 맞아요. 다른 마케터분들이나 다른 대행사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건기식은 제가 봤을 때 네이버 광고는 그렇죠.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네.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신제품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저기 50분.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신제품 검색 광고는 그냥 뭔지만 대충 설명만 하고 네네. 넘어갈게요. 신제품 검색 광고는 이것도 굉장히 어느 정도 뭐 메리트 있다, 뭔가 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제품 검색 광고 우리가 신제품이 막 나왔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에서만 노출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신제품 검색 광고는 이런 메인 키워드에 브랜드 검색 광고처럼 최상단도 노출시킬 수 있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신제품 검색 광고의 장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계약으로 들어가요. 그죠. 보통 뭐 7일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어쨌든 기간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얘네는 키워드를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입력해서 세팅할 수는 없다. 신제품 검색 광고에는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로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네이버에서 정해져요. 네. 정해져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신제품 검색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브랜드 광고주분께서 브랜드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이 신제품 광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 하신다 싶으시면 요거 충분히 하실만하다. 그리고 그 그룹이라고도 하죠. 그 그룹으로 이제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선크림이라고 치면은 선크림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 뭐 몇십 개씩 그룹이 있는데 그렇죠. 그 그룹에 있는 키워드마다 단가가 다르기도 해요. 그룹마다 단가가 또 다르고. 왜냐면 이건 입찰을 해야 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계약 비용이 좀 다르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너무 딥해지긴 해요. 맞아요. 길어질 것 같아서 많이 설명은 못 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이런 이런 광고가 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왔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키워드 우리가 만든 신제품이 신제품 검색 광고를 할 수 있는 키워드인 이런 조건을 부합했을 경우에는 정말 고려하고 해볼 만한 매체다.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다.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면은 뭐 저희가 뭐 신제품이 나오는데요. 신제품 검색 광고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신제품 검색 광고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중에 라이브 주제로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늦어질 수도 있고 난 빨리 궁금하다 하면은 아래에 있는 저희 뭐 상민 마케터는 이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저 서정 마케터는 이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제품 검색 광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긴 했으니까 네. 벌써 1시간 거의 다 찍어 가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늘 하던 거 6시까지만 질문 받을까요? 네, 질문 받으면서 저희가 늘 하던 여태까지 복귀. 했던 네. 그 내용들 돌아보기. 복습하는 네.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복습하는 시간. 알겠습니다. 네. 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제 오늘 주제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언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다음 이런 포털 매체에서 최상단 고정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광고 상품이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문구라던가 브랜드 로고라든지 아니면 브랜드의 슬로건이라든지 네. 사진, 신제품. 이미지, 신제품,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을 브랜드가 수 있어요. 알릴 수 있을 모든 것들을 네. 다 랜딩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저것도 다 라이트형에서도 할 수 있는 아, 거잖아요. 네네. 매번은 이제 아무 별개 네네.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시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질문 주실 때까지 읽고 있겠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을게요. 근데 보통 브랜드 검색 광고를 안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SEO 설정에서 네. 오가닉이 괜찮다. 이게 항공사가 굳이 아니어도 돼요.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리자면 보통 고객센터를 많이 가는 고객센터 아니면 뭔가 그 브랜드에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경우 어쨌든 전환을 하는 경우보다 뭔가 네네. 다른 액션을 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그냥 오가닉만 두고 SEO 설정이 잘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가닉만 두고 그냥 브랜드 검색하고 안 해도 괜찮다. 네네.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왜 해야 하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최상단 고정 노출이 되고 네. 이탈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브랜드 브랜드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혼용어에서 앞설 수 있어. 혼용어에서 검색어 지면을 맞아요.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저희 광고주는 그거거든요. 호텔과 코스메틱 업종인데 호텔 쪽이 아무래도 퀄리티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혼용어로. 네, 그래서 저희가 혼용어가 있으니까 이걸 다 먹어놓자. 그래서 브랜드 검색을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아, 네네. PC에서 네이버 모바일에 접속해서 세팅된 키워드로 상품 검색했을 때 저희 상품도 광고가 안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많다.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 근데 이거는 비즈머니가 빠졌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즈머니가 모자랐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대체 광고가 꺼진 걸 수도 있으니까. 광고가 꺼졌을 경우가 네네. 아니고 그냥 모바일로는 잘 보여지는데 PC에서 네이버 모바일에 접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은 PC에서 네이버 모바일 접속이요? 혹시 뭐 애드블락이 설치돼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저는 최근에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건 애드블락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광고가 뭐 도중에 꺼질 수도 있는 거고. 아이 그 정도 아니시겠죠. 체크 많이 하셨겠죠. 체크 많이 하셨을 테니까 PC에서 근데 어쨌든 PC에서 네이버 모바일에 접속해서 광고가 안 뜨는 경우면은 어차피 모바일은 접속했을 때 잘 뜨는 경우 아니실까요? 뭐 굳이 이거를 체크를 하셔서 이상 없었대요. 애드블락이랑 최근에 보고 싶네요 한번.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 많이 없긴 하거든요. 저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없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데 만약에 매만 남자님 경우에서 네. 그러면은 정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맞아요. 굳이 PC를 사용하시는데 화면 자체를 모바일로 쓰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되면 이거 제가 좀 설명을 하게 될게요. 잠깐 하게 될게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타겟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광고를 하게 되는 타겟이 1000명 중에 우리 핵심 잠재 고객이 한 100명 정도 존재를 하게 돼요. 네. 만약 이 경우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1000명을 타겟을 했을 때 우리의 구매 의도 잠재 고객 네, 일단은 제가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1000명 있을 때 100 정도 이 정도 있을 때랑 예를 들면은 10,000명에서 1명 네. 이거나 1명 중에 1명 요런 타겟들 1번 타겟. 자, 이거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타겟이에요. 1000명을 노출시켰을 때 100명의 구매의도 잠재 고객이 있다는 거는 우리 굉장히 좋은 타겟이면서 우리가 가장 마케터들이 찾아야 하는 타겟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볼게요. 이거 1번, 2번, 3번을 가야겠다. 1번, 2번, 3번. 자, 10,000명을 노출시켰을 때 단 한 명의 구매의도 잠재 고객이 있는 경우와 단 한 명의 노출이 돼서 한 명의 클릭이 되는 거. CTR, CVR은 당연히 100% 있긴 하겠지만 네. 이건 너무 광고를 하는 의미가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추려내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광고 체크를 하는 경우에는 없을까? 모바일은 이상 없었다고 하시고 키워드 순위를 확인하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네이버 자체에서 광고 노출 진단이라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색 결과에 대해서 검색을 PC를 해가지고 모바일 창을 켜서 그 검색어를 결과를 딱 본 다음에 지면에서 이게 노출되냐 안 노출되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내부에 광고 노출 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셔도 충분히 잘 보이겠죠. 그럼요. 네, 저 PC에서 네이버 모바일을 접속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노출 진단에서도 안 뜨신다. 그러면 뭔가 정확하게 뭔가 세팅이 문제가 세팅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PC 화면에서 모바일 쪽으로 아무래도 접속을 시도한 거다 보니까 뭐 정말 뭐 케바케로 오류가 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되게 애매한 핸드폰에서는 또 잘 뜨시고 하니까 모바일에서는 잘 뜨는데 PC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로만 안 뜨는 거면 혹시 그러면 알지 예요. 아니겠죠? 광고 혹시 그 IP 그런 것도 아니시겠죠? 노출 제한 시키신 건 아니시겠죠? 어쨌든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그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IP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네. 근데 어차피 모바일에선 잘 뜨면은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데에서만 살짝 불편함이 아무래도 지금 매 맞는 남자님께서도 광고 노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했을 때 안 뜨시는 거니까 보통 이제 뭐 쇼핑을 한다던가 파워링크를 보려고 할 때 사람들은 PC로 들어가서 모바일 네이버로 들어간 다음에 검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네네, 어차피 모바일에서는 잘 뜨고 계시니까 노출적인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귀찮음. 네, 그래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바일을 굳이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 광고를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저희가 진짜 아예 모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증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심지어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제품이나 뭐 자사명을 말해주시기도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정말 궁금하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계속 말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도 뭐 클라이언트 분들의 뭐 광고에 대한 불편함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저희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드리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막 PC에서 모바일에서 하는데 그거 가끔씩 네이버에서도 오류가 뜰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쇼핑 검색 광고 전원이 안 찍히고 하여튼 그런 이슈들이 한 며칠 사이에 이런 게 좀 있긴 해요. 가끔씩. 네. 그래서 오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아니시면 제일 확인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쿠키 제거 한번 해보세요. 브라우저 쿠키를 이걸 까먹었네. 브라우저 쿠키를 한번 제거를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신다 싶으면은 여기 서정현 마케터님 이상민 마케터님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쿠키 제거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는 진짜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네. 쿠키 한번 해보시면 아직 안 해보셨다면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거 좀 하고 끝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타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이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 그래서 아까 메타랑 구글만 뭐 하여튼 타 매체만 많이 하고 있을 때 네이버 검색 광고는 아예 브랜드 검색 광고만 둬가지고 전환만 딱 받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 이런 SA 같은 것들도 예, 클릭률이 3%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많이 편에 나오는 속하는 거죠? 거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의 클릭률 전환율이 40%인 거는 진짜 낮은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이탈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탈이 났는지 그걸 분석해내고 하는 것도 저희 마케터들이 몫이고 많이 나오는 그 클릭률이 많이 나오는 날은 막 80%, 뭐 90%도 나와요. 그 진짜 그 정도니까 한번 그죠. 불검 자체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콜이 수만 어느 정도 나오신다고 치면은 충분히 할 만하다. 한 달 정도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콜리스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브랜드 검색과 잘 못 믿겠어. 저는 무조건 한 달 한번 해보세요. 한 달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여줘. 저희도 한번. 그래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라이트형 그리고 프리미엄 대표적으로 두 개죠 일단. 대표적으로 너무 두 개가 많지만. 있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네네. 보통 라이트형 프리미엄으로 나뉘게 돼요. 대표적으로 또 두 개를 많이 쓰신다. 그래서 월간 교정 계약 비용으로는 저희가 추천하는 일단 요것 중에 저희가 추천은 콜리스 8,000. 모바일의 경우에서는 썸네일 라이트 네. 썸네일형,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라이트형. 라이트형. 요거 모바일 경우에는 70만 원, 그냥 부가세 포함하면 77만 원, PC는 50만 원, 이제 10% 하면 55만 원. 월간 검색 수가 8,000 이하인 기준이니까요. 네. 그거 8,000 감안해 주시고. 단위 기준. 네. 예를 들면은 브랜드 퀄리스 뭐 30개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예를 들면 3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정 계약 비용이 얼마나 뜨죠? 4. 8, 4, 32, 8, 24니까요. 4죠. 4를 곱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 예를 들면 PC 모바일을 다 한다고 치면은 요 4를 곱해주면 네. 되겠죠? 그럼 한 500만 정도 나오겠네요. 비싸요. 네. 하여튼 그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네. 검색량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그냥 한번 체크 한번 바로 그냥 해드릴게요. 이건 저희 기준 그냥 추천드리는 검색 수니까요. 네. 한 이 정도면은 제가 정도. 여러 개 많이 진행을 해봐도 이게 한 전원을 한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 한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는데 2배에서 1.5배는 받을 수 있다. PC는 웬만하면. 500회보다 조금 더 낮아도 이거 진짜 완전 타이트하게는 한 350회? 이건 좀 빡빡이긴 한데 한 350회 단데요 제가 봐도 한 400 정도. 400 정도로 할까? 네, 타협하시죠. 이 정도만 350대는 좀 잘 나온 날은 좀 잘 나오고 그죠, 아니면 그죠.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350, 400 정도 400 케이스 바이 정도면- 케이스긴 한데 400 정도만 돼도 400, 500 정도만 돼도 네네네. 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 PC랑 모바일 단독으로 진행 가능하시니까 굳이 같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맞죠. 표현을 해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키워드 쿼리 수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내부에서 키워드 도구라는 툴을 이용해서 네. 체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브랜드명, 상품명, 상호명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조합을 해가지고 네, 30개까지. 30개까지. 그래서 이런 계약 꿀팁도 있어요. 자, 꿀팁 전수해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자, 네이버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를 계약 비용을 따져봤을 때 네. 꿀팁에서 이거는 진짜 좀 사소한 꿀팁이긴 한데 이제 제 경험에서 우려 나오는 꿀팁입니다. 예를 들면은 30일에 예를 들면 50만 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 70만 원. 그러니까 모바일 77만 원. 기준이요? 모바일 기준으로 할게요. 네. 30일 모바일 77만 원. 이면은 이거 1일당 23,333원이 소비돼요. 저도 배우게 되겠네요. 상민 씨한테. 자. 꿀팁이시니까. 1일당 23,333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계약 단위가 30일 단위잖아요. 근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31일을 하게 되면 계약 비용이 이제 77만 원 플러스 77만 23,333원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31일을 찍어 보면은 그냥 79만 원 나와요. 이게 끄트머리가 반올림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나름 되게 꿀팁인 게 31일을 했을 때 39만 원. 이거 하면은 끝에 3,333원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거고, 뭐 PC의 경우에는 더 심해요. PC의 경우에는 아까 50만 원이라고 했죠. 네.
30일 기준. 그래서 31일을 했을 때는 51만 원인가? 그러고 아예 기준이 기억 안 나는데 32일까지가 되게 이득이에요. 정확히 이게 기준이 기억이 안 나는데 32일까지 나머지 끝자리가 버려지기 때문에 되게 싸게 할 수 있어요. 좀 크게 막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광고비를 아껴야 되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럼 계약-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죠. 그렇죠. 이런 계약일들을 조금씩 조정하게 되면 조금은 싸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제 사소한 꿀팁. 자. 아주 유익한 정보였고요. 두 번째. 또 있나요? 번째는 나 뭐 있었는데 잠시만요. 또 있나요? 브랜드 검색 꿀팁 있죠. 상민 씨 저희 퇴근 아. 안 하나요? 그 꿀팁 중에서는 쿼리수 기준으로 했을 때 쿼리수를 네. 브랜드 쿼리수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 쿼리수 계약을 그러니까 월간 계약을 하게 될 때 월간 계약 기준 전 30일 쿼리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예를 들면은 8월 14일인 오늘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쿼리수를 계산하는 거는 전달 30 그러니까 오늘 이전부터 30일 전까지의 쿼리수를 기준으로 이제 잡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막 집중해서 어느 순간에 확 태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광고 시점들을 조절을 하게 되면 쿼리수 아까 8,000 이하는 광고비가 다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7,000 막 이래요. 근데 광고비를 확 더 태울 거야.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걸 넘게 되겠죠. 근데 그 브랜드 검색 광고의 계약 시점을 조절을 하게 되면 좀 싸게 할 수 있다. 그거랑 그거 플러스 이 키워드마다의 다 쿼리수를 합쳤을 때 예를 들면 8,000일 때 뭐 50만 원, 77만 원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이 키워드를 좀 버릴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키워드 한 개만 가져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30개가 아니라 한 2개 정도는 빼가지고 단가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꿀팁이거든요. 나는. 예를 들면 제가 쿼리수를 다 합쳤을 때 8,200이에요. 그럼 이러면은 8,200이라는 것 때문에 200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계약비를 2배로 내야 그죠.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200짜리를 하나 버려버리고 그죠. 8,000원으로 하게 되면 완전 이득이잖아요. 8,000에 맞추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꿀팁이 있다. 이거는 쿼리수 기준으로 계약을 하면 그래서 쿼리수 아니면 일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검색 광고 계약 비용을 좀 이득 볼 수 있다. 이건 네. 좀 꿀팁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뭐 이건 질문이었죠. 저희 대행사한테 왜 맡겨야 되냐. 별도 대행비 안 나오고 카카오 네이버 전부도 안 나오고 브랜드 USP 찾아내기. 네, 찾아내는 거 핵심 키워드만 딱딱 아까 제가 방금 말한 이게 여기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핵심 키워드 만약에 30개 추출이 30개 중에서도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그죠. 막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중에서. 단위도 조절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다음에 소재 키워드 등 이런 것들 네.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자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은 파워링크 효율보다 브랜드 검색 광고 효율이 역전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 요거 체크 이거 같은 질문이었죠? 경우는 네. 네네. 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해가지고 그- 그냥 얘기를 저한테 따로 그냥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체크를 네네.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 브랜드 권한 이것도 브랜드 권한 그거였죠? 네. 이런 브랜드 권한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쇼핑 검색 광고에서 공식이라는 문구도 달 수 있고 카탈로그 취합도 그냥 막대로 할 수 있고 브랜드형 쇼핑 검색 브랜드형 쇼핑 검색 광고도 할 수 있고 뭐 등등의 혜택이 있어요. 쇼핑 검색 광고 그 상단에 보면은 카테고리도 엄청 나와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브랜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브랜드 등록을 네. 해가지고 이제 네네네. 네,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권한이 되게 까다롭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제 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문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왜냐면 100% 국내산 이런 최상급 네이버에서 최상급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면 정말 그게 맞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를 드려야 되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빅파워도 좀 힘들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월 2일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브랜드 패키지 등록을 해서 우리 브랜드가 권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체크를 한 번씩 매월 2일마다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네. 낫다. 그래서 아스파님이 건기식 네이버 광고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준에서는 그냥 하시면 좋다. 웬만하면 필수라고 굳이 생각한다. 안 할 필요가 없다. 네. 굳이 라고. 그걸 놓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정말 전략적으로 많이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다 매체만 하고 네이버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브랜드 검색 광고만 딱 하나 세워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음은 신제품 검색 광고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있다. 저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라이브로 찾아뵙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하시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거 다 말씀드린 거 같고, 오늘 굉장히 오래 했네요. 네. 네. 딱 1분만 네. 질문 더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냥 멘트 치면서 마무리 네, 할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진짜 오래 했네. 저희가 네.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기는 많았지만 네. 질문해 주신 분도 굉장히 많았어서 오늘 좀 라이브가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요새 라이브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참 이제 뭐 하실 거죠? 저희 라이브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네네. 내일 또 연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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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꿀팁까지. 매 맞는 남자애도 내일 연휴 푹 쉬시고 네. 잘 푹 보내셨으면 쉬시고. 좋겠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제가 그 계약 관련한 제가 살짝 선수거든요. 제가 정말 아끼고 최대한 이득 보게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잘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뭐 상담 같은 네. 것도 간단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18분에 끌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18분에 18분에 끌까요? 네. 저희가 지금 17분인데 18분에 딱 진짜 보겠습니다. 너무 배고픈데요? 저희 이제 사적인 얘기 해도 되는 거죠? 네. 너무 배고픈데요? 안 그래도 꼬르륵 소리가 그냥 들렸죠? 네. 아씨 네, 들을 줄 몰랐는데 질문이 없으면은 네네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싶습니다. 네. 지금 얼마 남았지? 10초 남았네요. 10초.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컨설팅 본부 4팀 서정현 마케터였고요. 네,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같은 팀 이제 4팀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연락처 네, 여기 네. 옆에 있고 저희 더보기란에도 있으니까. 네네. 하시거나 아니면 AMPM 글로벌에 저희 누르시고 상담 신청 누르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